96%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 그레그 힐 지음. 1. 여러 항아리를 사용하라. 4%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 비결을 살펴보자. 이것은 돈을 어떻게 저장하고 쓰는가와 관계된 것이다. 4%의 사람들과 96%의 사람들은 돈을 완전히 다르게 쓴다. 96%의 사람들은 번 돈에 집중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집중한다. 96%의 사람들에게 재정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보통 돈을 충분히 못 벌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놈의 회사가 제가 일한 만큼 월급을 안 준다니까요. 월세도 너무 비싸고요. 기름값은 또 왜 그리 비싼지. 정부는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떼가는지. 반면에 4%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대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해진다고 믿는다. 부자는 매달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96%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매달 돈을 별로 벌지 못하고 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린다. 하지만 4%의 사람들은 부자란 자원에서 돈을 제한적으로 지출하고 배가 하는 것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린다. 4%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매달 버는 돈의 100%나 그 이상을 쓰는 사람으로 정의 내린다. 96%의 사람들이 소득의 양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의 내리는 반면 4%의 사람들은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의 내린다. 4%의 사람들은 소득 중 일정한 할당 퍼센트만큼을 배가시킬 줄 알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96%의 사람들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매달 4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지출하고도 월말까지 살기가 어려워 소득을 50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직업을 하나 더 구하려 하기도 한다. 4%의 사람들은 매달 200만 원만 벌어도 매달의 지출을 40만 원으로 제한할 것이고 매달 30만 원을 배가하는 데 투자할 것이다. 4%의 사람들의 매달 30만 원은 몇 년 내에 3천만 원으로 배가할 것이고 96%의 사람들은 매달 소득을 500만 원으로 늘려도 지출도 550만 원이나 그 이상으로 늘기에 여전히 그 전과 같은 재정적 압박 아래에 있을 것이다. 4%의 사람들과 96%의 사람들의 돈 관리법과 사용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4%의 사람들은 돈을 여러 항아리에 저장하는 반면 96%의 사람들은 보통 돈을 한 항아리에 저장한다. 4%의 사람들은 먼저 베풀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쓰는 반면 96%의 사람들은 먼저 쓰고 나서 남는 것으로 베풀고 저축하고 투자하려고 한다. 4%의 사람들은 항상 특정한 퍼센트에 쓸 돈이 남아있지만 96%의 사람들은 베풀고 저축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4%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으로 시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돈을 쓰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 책 전체에서 나는 이 5가지 비결을 이삭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싶다. 이삭은 이제 막 10살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삭에게 돈 관리에 대해 가르치기로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에게 선언했다.
이사가 이번 주부터 일요일마다 아빠가 내게 용돈을 10,000원씩 줄게. 그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내게 나누고 싶구나. 우리 조상의 옛 지혜서에 이렇게 나와 있단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아들아, 너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주인이 되고 싶니? 종이 되고 싶니? 이삭이 생각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주인, 종? 아빠, 저 부자가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잘 선택했다. 아빠가 말했다. 이제 내가 처음 받게 되는 10,000원에 대해 질문할게. 여기 10,000원이 있단다. 이 돈으로 뭘 하고 싶니? 와! 이삭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 돈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그래, 그렇단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사탕 하나 살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새 게임 2가지 살래요. 이삭이 소리쳤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 아버지가 물었다. 이삭이 암산을 하더니 정확히 10,000원이요. 라고 말했다. 아들아, 넌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춘 거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가진 돈 100%를 다 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96%의 사람들은 받는 돈 100%를 다 쓰고 4%의 사람들은 가진 돈의 100%보다 적게 쓴단다. 아들아, 차 타고 드라이브 가도록 하자. 아버지가 이삭을 슬럼가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마당 여기저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유리창은 깨어져 대신 종이를 갖다 붙인 집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은 페인트도 심하게 벗겨져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폐차 직전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을 왔다 갔다 했다. 현관문이 거의 떨어져 나간 갈색 나무집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아, 너 크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니? 아니요, 아빠. 이삭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삭아, 누가 저 집에서 사는지 아니? 아니요, 누가 살아요, 아빠? 이삭이 물었다. 가진 돈을 한 항아리에 넣고 버는 돈 100%를 다 쓰고 빚을 지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 집에서 산단다. 저 집은 어때? 길 건너편에 폐허가 된 집을 가리키며 아빠가 물었다. 저기서 살고 싶니? 아니요, 아빠. 저 이 동네의 어느 집에서도 살고 싶지 않아요. 이삭이 말했다. 이삭아, 누가 저 집에서 사는지 아니? 버는 돈 100%를 다 쓰는 사람이요. 이삭이 대답했다. 맞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잘 배우고 있구나. 아버지는 이번에는 이삭의 삼촌 2명이 사는 동네로 차를 몰고 가서 보기 좋게 손질된 잔디밭이 있고 차 5대가 주차되어 있고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큰 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이삭아, 너 저 집에서 살고 싶니? 와, 네 아빠, 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들아, 누가 저 집에서 사는지 아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이삭이 대답했다. 가진 돈의 100%보다 훨씬 적게 제한해서 돈을 쓰고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는 사람이 저 집에서 산단다. 아빠가 대답했다. 사실 이 집 주인은 아빠 친구란다. 그분 성함은 트란시이고 여기서 계속 살았던 분은 아니야. 그분은 가족과 함께 약 15년 전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 그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고 여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단다. 트란 씨는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했어. 그리고 리서치를 하면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약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 아내와 세 자녀가 정착하고 나서 트란 씨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고 몇몇 은행을 찾아갔지만 그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과거의 신용 기록이 없는 새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래서 트란 씨는 아주 낙심했었어. 아빠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는 4년에 걸쳐서 사업 시작에 필요한 5천만 원을 모을 방법을 계획했단다. 트란 씨는 노점상을 해서 과일과 야채를 팔면 한 달에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트란 씨는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쓰는 돈을 제한하고 매달 100만 원 정도씩, 1년에 1250만 원 정도씩을 저축 항아리에 넣었단다. 그들은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차도 없이 살고 외식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었지. 계속해서 여러 항아리에 돈을 넣음으로 트란 씨는 4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어. 그때쯤 되어서는 영어도 잘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단다. 아빠가 계속했다. 그리고 트란 씨는 휴대폰 기기에 들어가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그것이 지금은 큰 사업이 되었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처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연 매출 20에서 30억 원의 사업이 되었단다. 아마 지금은 더 성장했을 거야. 아빠가 물었다. 아들아, 15년 전에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고 차도 없이 5가족이 방 칸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트란 씨를 보았다면 너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했겠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니? 아빠, 아마 저는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이 대답했다. 그래, 정말 그렇게 보였단다. 그런데 자, 이삭아, 아빠가 계속했다.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를 가졌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달린 거란다. 트란 씨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돈을 제한해서 쓰고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는 4%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가 미국에서 첫 4년 동안 가졌던 비전은 아직 발아하지 않은 땅 속에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었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큰 나무로 빨리 성장한 거지. 지금 트란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보면 그의 비전의 열매를 볼 수 있고 그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떻게 여러 항아리에 돈을 나누어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단다. 트란 씨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의 돈을 가질 수 있을지, 벌 수 있을지 별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 최대로 벌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 그렇지만 번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할 수 있었단다. 트란 씨는 그와 비슷하게 매달 250만 원을 벌어서 5인 가족을 부양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게 돈을 쓰기로 선택했단다. 96%의 사람들은 아마 버는 돈 전부를 다 쓸 거고 5가족이 살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할 거야. 그런데 트란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단다. 이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지 이제 알겠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빠. 이삭이 대답했다.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가 아니라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달린 거 맞아요, 아빠? 그래, 바로 그렇단다. 아빠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매주 받게 될 10,000원을 어떻게 쓸지 더 이야기하자.
집에 도착해서 그들은 다시 식탁에 앉았고 이삭이 물었다. 아빠, 저 이번 주에 10,000원 다 쓴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나눠서 관리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보여줄게. 아빠가 일어나서 부엌에서 나가면서 말했다. 잠시 후에 아빠가 5개의 빈 땅콩잼병 항아리를 들고 돌아왔다. 각 항아리마다 라벨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아빠가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이삭에게 건네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아빠가 말했던 대로 96%의 사람들은 가진 돈 전체를 한 항아리에 다 넣고 항아리에 있는 돈을 다 써버린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자격이 되는 거야. 4%의 사람들만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고 돈을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옮기지 않는단다.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가 되지 않고 부자와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을 알았으니 너는 가진 돈 100%를 다 쓰지 않도록 해라. 내가 받는 돈을 여러 항아리에 나눠 놓고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된단다. 그러면 5 항아리를 보자. 첫 번째 항아리에는 주님의 11조라고 라벨이 붙어 있지.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단다. 소득의 10%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의 단어가 11조란다. 그러니까 10%, 11조는 내게 속하지 않은 돈을 네가 어떻게 다룰지 아는지를 보는 자격 시험이란다. 이것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란다. 무엇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닌지를 내가 아는지 보기 위해 자격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을 관리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교회에 신실하게 내면 내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주 명철하시단다. 누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돈을 관리할 자격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돈의 작은 양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님의 11조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매주 주님의 11조 항아리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 이 항아리에 있는 모든 돈은 매주 교회에 가져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실수는 주님의 11조를 생활비와 섞는다는 거야. 10,000원 전부를 한 항아리에 넣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동해서 주님의 11조까지 포함한 모든 돈을 다 쓴단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신의 돈을 갖게 될 자격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을 주님의 11조 항아리에 넣자. 네 아빠. 이삭이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를 첫 항아리에 넣으며 말했다. 아빠가 다시 말했다. 이 2번째 항아리는 헌금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지. 이 항아리의 돈은 국률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란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돈을 준비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또 1,000원을 이 헌금 항아리에 넣자. 이삭은 또 1,000원을 2번째 항아리에 넣었다. 이삭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이 3번째 항아리는 저축이라고 라벨이 붙었어. 내가 나중에 뭔가 더 큰 것을 구입하고 싶을 때를 위해 저축하도록 또 1,000원을 여기에 넣자. 이 항아리에 있는 돈은 미래에 예상치 않은 지출이 있을 때 거기에 써도 된단다. 이삭이 또 1,000원을 3번째 항아리에 넣었다. 이 4번째 항아리는 투자라고 라벨이 붙어 있어. 이 병에 2,000원을 넣자. 아빠가 말했다. 이삭이 아버지의 지침을 따라 2,000원을 4번째 항아리에 넣었다. 그리고 이 5번째 항아리는
쓰는 돈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지. 이 병에 있는 돈은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사는데 쓸 수 있단다. 이사가 쓰는 돈으로 얼마가 남았지? 5,000원이요. 아빠, 5,000원 다 이 쓰는 돈 항아리 넣을까요? 그래, 이사가 남은 5,000원을 이 쓰는 돈 항아리 넣자. 아빠가 대답했다. 이삭이 좀 혼란스러운 듯 말했다. 아빠, 주님의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돈은 어떻게 쓸지 알겠어요. 쓰는 돈 항아리도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투자는 뭐예요? 아, 아들아, 아빠가 대답했다. 투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가치가 증가되는 것에 내 돈을 넣는 거란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 제품을 사거나 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거지. 이 증가된 액수를 이윤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내 투자 항아리의 돈이 점점 더 늘어난단다. 아빠가 질문 하나 할게. 내 학교에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다른 아이들도 있니? 네, 아빠. 용돈 받는 아이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내가 지금 내게 가르치는 고대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주 받는 돈 100%를 다 쓸 거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누가 주말 동안에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을 거야. 그 아이들은 용돈을 다시 받아서 월요일에 갚겠다고 약속할 것이고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갚겠다고 제안할 거란다. 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아이들은 이윤을 지불하는 거지. 누가 돈을 빌리고 싶은지 묻지 말고 그리고 갚을 때 얼마를 더 줄 건지도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주말 동안 돈을 쓰도록 빌려준 것에 대해 얼마를 갚을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제안하게 하렴.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이자율을 정할 거야.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내게 이윤을 지불하는 첫 배움의 기회가 될 거야. 이것을 투자라고 부른단다. 네, 알겠어요. 이삭이 말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음 금요일에 정말 빌리가 누구 빌려줄 돈 있냐고 물었다. 주말에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2,000원이 필요하고 다음 주에 용돈을 받으면 월요일에 4,000원을 갚겠다고 했다. 이삭이 그날 학교 갈 때 투자 항아리에서 가지고 간 2,000원을 꺼내 빌리에게 빌려주었다. 이삭은 집에 와서 왜 빌리가 3일간만 돈을 쓰고 4,000원을 그러니까 100% 이자로 갚으려 하는지 아버지께 물었다. 인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아빠가 설명해 주었다. 아빠가 말했다. 96%의 사람들은 비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다. 이삭은 이해가 안 돼서 좀 답답하긴 했지만 자신의 돈이 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신이 나기도 했다. 월요일에 빌리는 정말 4,000원을 갚았고 주말 동안 돈 빌려준 것에 대해 이삭에게 고마워했다. 그 주간이 끝날 때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삭은 기다렸다. 목요일쯤 되자 빌리가 두 친구 바비와 지미에게 말했고 두 아이가 이삭에게 주말 동안에 빌려줄 돈이 있냐고 물었다. 당연히 이삭은 투자 항아리에 그 전에 4,000원과 아빠에게서 받은 용돈 중 2,000원이 있었다. 이삭은 6,000원을 학교에 가져갔고 3명의 아이들에게 2,000원씩을 빌려주었다. 빌리는 이번 주에도 돈을 다 썼고 주말 동안 정말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 잊고 있었다. 이삭에게 돈을 빌린 모든 아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2배로 갚겠다고 했다. 다음 월요일에 이삭은 새 아이들로부터 12,000원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2,000원을 받아서 14,000원을 투자 항아리에 넣었다. 돈 빌릴 필요가 있으면
이삭이 도와줄 수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나기 시작했다. 셋째 주에는 이삭은 14,000원이 있었고 월요일에 28,000원을 돌려받았고 용돈으로부터의 2,000원도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삭의 돈은 다음과 같이 빨리 늘어갔다. 이삭은 단 몇 달 만에 투자 항아리의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난 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 이삭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다른 아이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매주 돈을 빌리는 모든 애들도 매주 아버지한테서 용돈을 받아요. 어떤 애들은 제가 받는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매주 15,000원이나 20,000원씩 받아요. 왜 그 아이들은 매주 돈을 다 쓰고 제게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삭아, 좋은 질문이다. 아빠가 말했다. 돈을 어떻게 쓸지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알겠지? 대부분의 사람은 얼마 받을지는 선택할 수 없단다. 모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얼마 받을지는 선택할 수 없어. 용돈을 얼마 줄지는 부모님이 선택하지. 모든 아이는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만 선택할 수 있어. 내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냐고 물으면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이 더 많은 용돈을 주어야지만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할 거야. 아빠가 계속했다. 학교의 모든 아이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돈을 배가시킬 기회가 있단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돈을 한 항아리에 넣기 때문이란다. 인간은 쓰는 돈, 항아리에 있는 모든 돈 100%를 다 쓰는 본성이 있어. 돈을 담는 항아리가 하나만 있으면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 거야.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를 늘리는 방법이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4%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단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디자인된 여러 항아리에 각 퍼센트의 돈을 할당해 놓고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돈을 옮기지 않으므로 쓰는 돈을 제한하는 거란다. 여름방학이 되자 이삭은 지난 여름에 했던 대로 동네 집들의 잔디를 깎아서 돈을 좀 벌었다. 이삭이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했기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삭에게 일을 요청했고 이삭이 일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일의 요청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삭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벌어둔 돈을 좀 써서 잔디 깎는 기계를 하나 더 사야겠다. 그리고 빌리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를 고용해서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빌리에게 잔디를 깎도록 해야지. 이삭이 빌리에게 물어보니 빌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이삭은 아버지께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기로 했다. 아빠도 기뻐하면서 이삭에게 투자 항아리에 있는 돈을 사용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사라고 하셨다. 이것이 이삭이 투자에 대해 배우는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이었다. 이삭은 동네에서 평균 정도 크기의 잔디밭을 깎는데 2만 원을 받았다. 이삭이 빌리에게 말했다. 내가 잔디를 깎을 때마다 내가 12,000원씩 줄게. 그래? 그런데 너는 사람들에게 2만 원씩 받고 나한테는 12,000원씩만 주는 거야? 왜 그래? 빌리가 묻자 이삭이 말했다. 단순해. 잔디 깎는 기계 사고 유지하는 데는 가스하고 연료비 같은 돈도 들고 고객을 찾고 계약 맺는 데 드는 시간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 그리고 나도 조금은 이윤이 있어야지. 이삭이 또 제안했다. 그 대신 내가 새 고객을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 즉 잔디 깎을 때마다 2,000원씩 더 줄게. 빌리가 말했다. 그래, 알겠어. 공정하네. 이삭은 두 번째 잔디 깎는 기계를 샀고 이삭과 빌리는 잔디를 깎았다.
빌리도 두 고객을 더 찾아서 잔디 깎을 때마다 돈을 조금 더 벌었다. 6주가 지났고 소문이 나면서 빌리와 이삭이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들어왔다. 이삭은 매일 하루 종일 잔디를 깎고 싶지는 않았다. 이삭은 바비와 제이콥에게 연락해서 빌리가 고용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둘 다 관심 있어 했다. 그래서 이삭은 잔디 깎는 기계 2대를 더 샀고 투자 항아리의 돈을 약간 사용해서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다.